5월 24일 유교학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 월요일 수업까지 해서 SN2, SN1 이렇게 두 가지 서브티션 메커니즘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챕터 11의 마지막 엘리미네이션 E2 그리고 E1 그리고 E1에 유사한 E1 12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E1 12까지 한 3개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요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엘리미네이션하고 서브티션은 그 프로덕트 자체가 막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브티션은 리빙 그룹이 있는 카본의 뉴클리어 파일이 대신 서브스텐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덕트. 뉴클리어 파일이 OH-면 알코올이 프로덕트로 되고 리빙 그룹은 없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미네이션은 뉴클리어 파일이 어느 정도 스트롱한 그 베이시스트를 가질 경우 카본을 어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리빙 그룹이 있는 카본의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상관없어요. 알파 위치 거기 있는 카본에 프로톤이 존재하는 경우에 디프로토네이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엘리미네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E1 혹은 E2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프로덕트는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물론 리빙 그룹은 없어지는 것이죠. 프로톤 하나와 리빙 그룹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알켄 프로덕트를 얻는, 이게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출발 물질로부터 적당한 그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 혹은 뉴클리어 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 서브티션 반응과 엘리미네이션이 어느 100%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두 개의 반응은 경합을 하는 그런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컴피티션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브티션 반응과 엘리미네이션 프로덕트의 비율은 뉴클리어 피리시티가 얼마나 스트롱하냐, 위크하냐, 그 다음에 솔벤트가 어떤 것이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상당히 편차가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서브티션 반응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반응이 좀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 하는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제 엘리미네이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엘리미네이션은 프로덕트가 알케인이라고 그랬어요.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프로덕트가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치환기가 많은 알켄이 more stable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미 배웠고, 예를 들어서 투브로모 부탄에서 스트롱한 베이스 소듐 에톡사이드죠. 소듐 에톡사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실제 실험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소듐 에톡사이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소듐은 플러스, 그 다음에 에톡사이드의 옥시전은 마이너스 해서 뉴클리어 파일은 에톡사이드 에나이온,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죠. 이게 에톡사이드일 수도 있고 메톡사이드도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베이시스티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둘 다 스트롱한 베이스로 사용됩니다. 것이죠. 소듐 에톡사이드라는 상당히 스트롱한 베이스를 써주면 서브티션 반응보다는 오히려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프로덕트는 두 종류가 나오고 두 종류 다 엘리미네이션 프로덕트예요. 물론 서브티션 프로덕트도 일부러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런데 8대2 정도로 메인 프로덕트는 더블 본드가 보면 2번과 3번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20% 정도의 마이너 프로덕트는 1번과 2번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치환기가 보면 더블 본드가 왼쪽 2부텐이 치환기가 더 많죠. 치환기가 하나, 둘,
반면에 1부텐은 취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취환기가 많은 2부텐이 메인 프로덕트로 나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듯이 리빙그룹 브로모의 왼쪽에 있는 CH2 중에 프로톤 하나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 1부텐은 여기 있는 터미널에 있는 CH3 중에 3개 중에 하나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나면 더블 본드는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부텐이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해서 이러한 부탄에서도 왼쪽에 있는 하이드로젠 2개 중에 하나 엘리미네이션이 되고 BR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러한 더블 본드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요. 요거는 70%, 그 다음에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 중에 하나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그 터미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취환기가 오른쪽 알켄이 적기 때문에 30% 정도밖에 생성이 안 되는 이런 원리를 갖습니다. 자, 이제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 중에서 E1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나오네요. 자, E1은 그 SN1이랑 같은 개념으로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면 돼요. 즉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만들어진 인터미디에이트 카바 케타이온이죠. 자, 이 경우에 이때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은 여기 카본이 터셔리이면 훨씬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 세컨더리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바이닐릭 혹은 벤질릭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카본이 프라이머리라든지 CH 프라이머리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 이 이원 메커니즘이 진행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에 카바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죠. 그다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스트롱한 베이스, 뭐 사실은 베이시스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더블 본드가 여기에 만들어지면 프로덕트 알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텝 반응이 되겠고 중간에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다. SN1하고 거의 비슷해요. 프로덕트는 다르지만 반면에 E2는 SN2와 또 거의 비슷해요. 즉 원 스텝 반응이에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는 없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만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2, E2는 세 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스트롱한 베이스가, 특히 E2에서는 베이시스트가 스트롱함을 할수록 E2가 선호돼요.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스트롱한 베이스, 그리고 농도도 더 많으면 좋고, 그 리빙 그룹 옆에 있는 카본의 프로톤 하나를 본드를 만들기 바로 직전, 그리고 그 하이드로젠과 카본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두 개의 카본 사이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리빙 그룹에 있는 카본과 리빙 그룹 간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를 경유를 해서 이렇게 이 원과 동일한 알켄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H 본드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CX 본드가 끊어지는 것,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는 것, 이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는 없겠죠.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의 E1, E2에 대한 개념을 SN1, SN2와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좀 독특한 메커니즘인데 2학기 때 우리가 카보닐 케미스트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 카보닐 케미스트리에서의 그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사실 여기에 딱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옆에 카보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카보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카본일이 있는 걸 가정을 해서 볼게요. 이런 형태, 카본일이 있고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리에이전트가 있고 베이스가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그 리빙 그룹이 있는 카본 옆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베이스가 먼저 디프로텐션을 먼저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보캐타이온이 아니고 마이너스, 왜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때 한 쌍의 일렉트론이 여기 카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카바 애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먼저 만들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그 E1하고 다른 게 E1에서는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카바 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지만 E1CB에서는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을 먼저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옆에 카본에 애나이온이 만들어져요. 요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카본 그룹이 없는 컴파운드라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곧장 엘리미네이션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없다면, 자, 그러면 알켄이 두 번째 스텝에서는 만들어지겠죠. 프로덕트로. 자, 만약에 카본일이 있다면 그때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해. 자, 카본일이 있으면 여기 컨저게이션이 있어. 왜냐하면 여기 럼프 일렉트론 한 쌍이 있고 여기 더블 본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본일 쪽에 애나이온하고 카본의 애나이온 간에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카본일이 옆에 있다면. 그래서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아주 스테이블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겠죠.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왜?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더 안정한 카본일이 되면서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카본일이 다시 만들어지고 여기가 더블 번드가 되고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최종 알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E1CB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되냐면, E1CB는 여기 리빙 그룹이 푸어한 리빙 그룹일 때, 그럴 때는 직접 엘리미네이션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카바 애나이온이라는 좀 더 강력한 애나이온을 먼저 만들고 이 애나이온이 레조넌스 펌처럼 컨주게이션이 되듯이 밀어주는 이 파워로 인하여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에서 주로 요 E1CB라는 메커니즘이 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푸어한 리빙 그룹인 경우 카바 애나이온이라는 반대의 차지를 띠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공유를 하고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 E1CB, 카본일 그룹이 옆에 또 있다면 이 메커니즘은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 했어요. 보면 푸어한 리빙 그룹 X가, 그러니까 이 X가 브로모, 크로로, 뭐 토실레이트, 물 이런 게 아니고 베이시스트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푸어한 리빙 그룹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건 X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심벌로 표기를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카바 애나이온을 먼저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고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뭐 카본일이 일단 없다고 보고 이 애나이온이 강력히 일렉트론 도네이팅 파워를 갖기 때문에
더블 본드, 그 다음에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알케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온 12는 엘리미네이션 1이긴 한데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경유를 한다. 인터미디에이트가 왜냐면 카본 애나이온이 컨주게이트 베이스죠. 그죠? CH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된 컨주게이트 베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온 12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 2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1 조금 변형된 이온 12 이렇게 뭐 크게는 세 가지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엘리미네이션 2 먼저 엘리미네이션 2라는 게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키네틱 스타디 결과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메커니즘은 그 원 스텝으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두 리액션은 이온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사용되는 뉴크레파일이 좀 더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를 선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롱한 베이스와 알킬 할라이드 간의 반응에서 주로 엘리미네이션 2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엘리미네이션 1보다는 엘리미네이션 2 메커니즘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엘리미네이션 반응 속도는 당연히 출발 물질 두 개 세컨 오더죠. RX 알킬 할라이드와 그다음에 스트롱한 베이스의 농도 둘 다 영향을 주게 되는 세컨 오더. 그래서 E2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의 이제 입증을 위해서 키네틱을 어떻게 했냐면 동위원수를 이용해요. 듀티오리움과 하이드로진 간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해서 듀티오리움을 사용한 아이소톱 이펙트를 가지고 실험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자, 요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CH 여기 이제 프로톤은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프로톤이에요. CH 본드는 C 듀티리움보다 더 쉽게 브로큰 끊어질 수가 있다는 두 개의 반응성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전제하에서 실험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스트롱한 베이스를 한번 살짝 그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스트롱한 베이스는 전체가 다 스트롱해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하지만 그 중에 조금 더 스트롱 정도, 그 다음에 더 스트롱한 슈퍼 베이스 이렇게 굳이 나누면 나눌 수가 있다. 요거를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트롱한 베이스를 하면 OH- 을 가지고 있는 NaOH, KOH, 뭐 리튬 OH,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에톡사이드 혹은 메톡사이드 애나이온을 갖고 있는 소듐 에톡사이드, 소듐 메톡사이드 이런 것들도 스트롱한 베이스.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울 텐데 포테시엄 터셔리 부톡사이드라는 것도 스트롱한 베이스죠. 터셔리 부톡사이드니까 에톡사이드, 메톡사이드, 에톡사이드, 그 다음에 부톡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O 마이너스, 그다음 포테슘이니까 카운트 케타연은 포테슘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보기가 이렇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T 부톡사이드예요. 자, 이런 것들 OH-와 RO-, 자, 이런 알콕사이드 계통 이런 것들을 스트롱 베이스라고 하면 좀 더 베이시스티가 강한 거 소듐 아마이드, 그 다음에 소듐 하이드라이드, N부틸 리튬, 노멀 부칠 카본 4개짜리 리튬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튬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 LDA. 자, 이것도 2학기 때 그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자, 출발 물질은 하나는 그냥 CH가 있는 이런 그 알킬 브로마이드로부터 엘리미네이션 스트롱한 베이스 쓴 거죠. 그래서 나온 알켄 프로덕트 요거의 반응 속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톤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취한된 그림이네요. 그죠? 뭐 두 개 다 취한된 상관없어요. 그래서 활용되는 거 요거 하나니까 듀티륨으로 취한을 했을 때 출발 물질을 그래서 똑같은 스트롱 베이스로 반응을 해서 알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반응 속도를 봤더니 CH 출발 물질이 7배 이상 빨라요. 반응 속도가 누구보다 C-듀티륨보다. 그 이야기는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본드가 카본과 듀티륨보다는 더 쉽게 끊어진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과 듀티륨이 이 엘리미네이션 컨디션에서 본드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반응성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2라는 메커니즘이 맞구나 라고 이런 키네틱에서 입증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지만 이 2는 좀 전에 키네틱을 했지만 이 리빙 그룹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이게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죠. 베이스가 디프로토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리빙 그룹이 떨어지는, 자, 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애톰의 본드가 만들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프렌즈 스테이트를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알켄을 얻는 것이다. 자, 요 메커니즘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좀 전에 봤던 여기 있는 그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하이드로젠 그리고 리빙 그룹에 있는 X 두 개의 카본, 요 네 개가 평면에 위치를 한다면 하나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지 않는 평면, 카본, 프로톤, 그리고 리빙 그룹, 그렇게 존재를 한다면 가장 오비탈의 컨주게이션이 혹은 오버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즉 엘리미네이션 2가 가장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페리사이클릭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하이드로젠과 리빙 그룹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반응성이 올라가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X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것보다는. 자, 그게 이제 신 혹은 NT 페리사이클릭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카본 두 개가 있고 리빙 그룹이 있고 프로톤, 자, 요렇게 평면에 위치를 하고 4개의 애톰이, 그리고 이 하이드로젠과 리빙 그룹은 서로 반대, 어떻게 보면 SN2에서 180도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죠. 반대, 즉 NT. 요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갖출수록 엘리미네이션 2의 반응성은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요 반응성이 이제 X가 NT로 있지 않고 C으로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그 하이드로젠하고 리빙 그룹이 같은 방향에 있는 경우는 엘리미네이션 2의 반응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틱 힌드런스가 크게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SN2랑 똑같죠? SN2에 보면 리빙 그룹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180도 방향으로 어택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NT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NT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두 개의 카본과 하이드로젠, 그리고 여기 이제 표기가 그 C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성이 확 떨어지겠죠. 엘리미네이션 2에 대한 반응성, 이렇게 C으로 있는 경우, 이 페리스 플래너한 그런 그 지오메트리는 조건이 충족이 되지만 신 페리 플래너로 있는 경우는 반응성은 엘리미네이션 2의 반응성은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고, 이클립스가 되어 있고 스테릭 힌드런스도 많이 걸리고 하이어 에너지 값을 갖고, 실제 이렇게 존재가 또 잘 안 돼요. 보면 대부분은 이 존재를 하려면 X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NT 폼이 더 안전하죠. 요 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는 이제 만족을 하고 플래너하게 다 있죠. 4개의 애톰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하이드로젠과 X가 가장 멀리 떨어진 NT, 이런 지오메트리를 갖는 경우는 스태그 폼이 되고 스테릭 힌드런스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에너지 값이 낮아서 스테이블한 그런 레이전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엘리미네이션 2는 NT 페리플래너한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가질 때 가장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시죠.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베이스의 베이시스티가 좀 스트롱하면 스트롱할수록 E2가 유리해요. E2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페리플래너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하이드로젠과 그리고 2개의 카본 그리고 리빙 그룹 이렇게 다 플래너한 경우 가장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의 오비탈의 오버랩이 가장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오비탈이 오버랩이 잘 되기 때문에 알켄이 쉽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E2에서 NT 페리플래너는 SN2에서 뉴클리오파일이 리빙 그룹의 백사이드 180도 각도로 어택을 하는 요 원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E2는 2개의 프로덕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반응을 해보면 E2 반응이 진행이 되었을 때 스테레오 스페시픽한 하나의 프로덕트만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개의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있고 브로모가 리빙 그룹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스트롱한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E2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페닐페닐의 위치를 가지고 프로덕트 알켄이 E폼이냐 혹은 G폼이냐 2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하이드로젠과 브로모가 요렇게 그 NT로 있는 경우는 페닐페닐이 같은 방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면 여전히 요 E폼이 메인 프로덕트로 스테레오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G폼 알켄이 프로덕트로 나오려면 이 브로모가 이 NT가 아니고 씬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씬 페리플래너는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했죠.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E2는 이런 스테레오 스페시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을 만들 때 사이클로헥산의 프로톤과 리빙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사이클로헥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먼저 간단히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체어폼을 이제 갖고 있는, 자, 요거 사이클로헥산에 리빙 그룹이 하나 있고 이쪽이나 이쪽에 뭐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런 그룹이 있을 때, 자, 위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존재할 때 베이스,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E2 메커니즘에 의해서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이 하이드로젠과 X가 액시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NT 페리 플래너라는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퀘토리얼로 있으면 여기에서는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퀘토리얼 하이드로젠, 액시얼 하이드로젠하고 액시얼 리빙 그룹 이 두 사이에 엘리미네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블 번드는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그 사이클 헥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이 두 개가 액시얼로 있는 경우 원설이 다이액시얼 레어에서 상당히 언스테이블 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사이클로헥산에서 액시얼로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엘리미네이션 2 반응은 그다지 반응의 효율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리에이전트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다이액시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걸 전제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사이클로헥산 링에 하이드로젠과 리빙 그룹이 있을 때 엔티 플래너한 이런 지오메트리를 만족을 한다면 스트롱한 베이스 조건에서 엘리미네이션 2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이클로헥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실제 출발 물질이 액시얼 하이드로젠 그리고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액시얼 크로로는 언스테이블해요. 따라서 이 반응은 일어나지만 반응의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보다는 크로로하고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퀘토리얼로 주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게 스테이블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퀘토리얼로 있는 하이드로젠과 이퀘토리얼로 있는 리빙 그룹은 엘리미네이션이 E2 반응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엔티페리 플래너한 이 지오메트리를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퀘토리얼 애톰들은 E2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트랜스로 있으면서 다이액시얼로 존재하는 경우 하이드로젠과 리빙 그룹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네오메틸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 그림이 이제 뒤에 나와요. 하고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그런 멘티닐 클로라이드 이 두 개의 반응 속도를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소듐 에톡사이드에 대해서 키네틱을 해봤더니 다이액시얼로 존재하는 네오메틸 클로라이드의 반응 속도가 200배 빠릅니다. 보시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네오메틸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리빙 그룹인 클로라이드와 그리고 디프로토니시 되는 하이드로젠 이게 엔티로 돼 있죠, 그죠? 엔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둘 다 액시얼로 있는 것이죠. 다이액시얼로. 그래서 동일하게 소듐 에톡사이드라는 베이스를 쓰게 되면 출발 물질이 이퀘토리얼로 있는 멘티닐 클로라이드, 하이드로젠과 크로로가 이퀘토리얼로 있어요. 요거보다는 사실 여기는 반응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2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다이 이퀘토리얼이 순간적으로 링프립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다이 액시얼로 이렇게 링프립을 하고 여기에서 엘리미네이션이 E2 메커니즘에 있어 진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출발 물질이 그냥 이렇게 크로로하고 하이드로젠이 이제 트랜스로 있는 경우는 여기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취환기가 많은 쪽에 알케인이 만들어졌죠, 그죠? 3 멘테인이 되어 있고, 링크립을 한 경우는 더블 본드의 위치가 어디에 만들어졌냐? 여기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취환기가 적은 쪽, 여기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져야지 취환기가 많은 쪽인데 여기는 취환기가 적은 쪽에 만들어지는 난 데이시 룰에 의해서 나오는 프로덕트, 이런 두 개의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덕트가 출발 물질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200배가 더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것이죠.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 1 그리고 유사한 이원 시비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원 메커니즘은 SN1과 매우 유사하고, 따라서 리빙 그룹이 먼저 그 떨어져 나가는 게 첫 번째 반응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바 케타이온이에요. 따라서 이 카본은 터셔리 혹은 그 알릴릭 혹은 벤질릭, 이런 카본이 이 이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카바케타이온이 스테이블한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카본의 프로톤을 베이스가, 이때 베이시스트가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케타이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되게 빨리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 대비로.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프로덕트는 알켄이 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가 듀티륨으로 있어도 CH나 CD의 반응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미네이션 1에서는. E2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거의 한 7배 정도 CH 본드가 더 쉽게 끊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E1에서는 거의 비슷한, 왜? 두 번째 반응이 빠르니까 어떤 그 프로토네이션이 디프로토네이션이 뭐 있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반응 속도는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엘리미네이션 1 메커니즘을 입증을 해주는 키네틱 결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터셔리 카본에 크로로가 있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엘리미네이션 1 프로덕트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고, SN1 서브티션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크로로 대신에 뉴크로파일이 물이니까 OH가 들어가는 알코올, 터셔리 부칠 알코올을 또 SN1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1과 엘리미네이션 1이 이제 컴피티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시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덕트가 되고, 자, 요거는 65도 정도 반응 조건에서 에탄올 솔벤트인 경우, 그리고 베이스가 뉴크로파일이 뭐 아주 약한 베이스죠, 물이니까. 자, 그런 경우 스트롱한 베이스 쓰면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확 떨어지겠죠. 왜? 스트롱한 베이스를 쓰게 되면 E2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카본은 E2가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터셔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크한 베이스를 쓰는 경우에 약 한 60%대의 SN1 프로덕트와 30에서 40% 사이의 E1 프로덕트가 동시에 혼합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E1 리액션인 경우는 S1 리액션하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멘티닐 클로라이드에서 그 반응 조건에 따라서 엘리미네이션 2가 메인으로 갈 수도 있고, E1 엘리미네이션 1 메커니즘이 메인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1번과 2번 조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그 멘티닐 클로라이드인 경우는 하나, 여기는 액시얼 이퀘토리얼이고, 여기 왼쪽이 하이드로젠이 이제 액시얼, 그리고 리빙 그룹 클로라이드가 또 액시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다의 액시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엘리미네이션 E2 메커니즘으로 엘리미네이션이 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1번 반응을 통해서 E2 메커니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소듐 에톡사이드처럼 조금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를 쓰되, 농도를 1몰 소듐 에톡사이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 익세스 정도 많은 양의 베이스를 사용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엔티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더블 본드가 여기 사이에 만들어지겠죠. 그런 E2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더블 본드의 위치는 여기 취환기가 많은 이쪽이 아니고 취환기가 적은 쪽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투 맨텐이 거의 솔 프로덕트로 얻어지는데 요거는 J-칩 그 룰에 의해 반하는 NT 혹은 난 J-칩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일드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출발 물질 맨티닐 클로라이드가 링크립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은 이퀘토리얼로 변하고 클로로도 이퀘토리얼로 변했어요. 반면에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은 액시얼로 갔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이 프로톤은 액시얼, 근데 리빙 그룹이 이퀘토리얼로 있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 2 반응을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 안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엘리미네이션 1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덕트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 엘리미네이션 1 컨디션이라 하면 동일한 베이스를 쓰더라도 상당히 농도를 약하게 위크한 베이직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온도는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원 메커니즘이 발생이 되고 이원 메커니즘이니까 여기 카본과 클로로 간의 본드가 먼저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카와 케타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터미디에이트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보면 자, 이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리빙 그룹 클로로가 이퀘토리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퀘토리얼로 가 있고 자, 여기를 하이드로젠 이퀘토리얼로 가 있고, 자, 여기 그림이 조금, 여기 하이드로젠은 이제 액시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링프리브에서.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액시얼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액시얼 이퀘토리얼이죠. 따라서 E2 메커니즘으로 엘리미네이션이 힘들다는 것이죠. 엘리미네이션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E2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E1으로 그 반응을 시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위크한 베이직 조건으로 반응을 시키고 온도는 좀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반응을 시켜보면 E1 메커니즘이니까 먼저 카본과 리빙 그룹 간의 본드가 끊어지는 카본 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이 되든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이 되든 엘리미네이션이 가능해요. 왜? 이 첫 번째 슬로우 레이트 스텝에서 카본 케타이온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젠을 디프로토네이션을 만약에 하게 되면 더블 본드는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이런 프로덕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이 리빙 그룹을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E1 메커니즘에서 프로덕트가 두 개가 혼합물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우는 이 구조에서는 두 개의 혼합물 형태의 프로덕트가 하나는 30%, 2 맨펜이, 3 맨센이 약 70%. 그래서 여기가 메인인데 당연히 이 메인 프로덕트는 치환기가 많은 쪽에 더블 본드가 메인 프로덕트로 당연히 나오고,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나오고, 치환기가 적은 쪽, 알켄, 사이클 헥세인 프로덕트는 약 한 30% 정도 마이너 프로덕트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 물질의 사이클로헥산인 경우 출발 물질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리빙 그룹의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E2로 갈지 그 다음에 E1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고, E1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그 소울 프로덕트가 메인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고, E1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혼합물 형태로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메인 프로덕트는 취환기가 많은 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러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그 설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반응을 해보면 뭐 이런 비율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울 프로덕트와 메인 프로덕트로 간다는 거, 요거는 거의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드디어 그 챕터 11. 여러분들 강의 시간은 이제 충분히 좀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2학기 때 이제 주로 사실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이 될 텐데,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 카보닐 그룹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카본이 더 있고, 옆에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하나 있고 프로톤이죠. 그 다음에 이쪽 카본에 리빙 그룹이 있을 때, 자, 이럴 때 엘리미네이션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를 보면 자, 여기 카보닐 그룹의 두 번째, 세 번째 카본 사이에 더블 본드죠.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스테이블한 그런 프로덕트인 것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뭐 2학기 때 보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프로덕트는 자, 이런 프로덕트가 되고, 알파, 베타, 더블 본드는 언세츄레이티드죠. 언세츄레이티드 카본이, 이런 프로덕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메커니즘은 E1CB 엘리미네이션 원인데 컨주게이트 베이스라는 카바 애나이온을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E2와 E1과도 좀 다른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리빙 그룹이 푸어한 리빙 그룹인 경우, 이럴 때는 E1CB 메커니즘이 메인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보닐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카보닐 옆에 알파 위치에 있는 프로톤은 acidity가 더 증가를 해요. 역시 이것도 2학기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카보닐 그룹에 의해서 acid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디프로토네이션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고 카보닐 옆에 카본에, 그러면 카바 애나이온이라는, E1도 아니고 E2도 아닌, 그런데 이 카바 애나이온은 여기 있는 카보닐 그룹과 같이 레조넌스 폼을 만들 수 있어요. 카본의 애나이온 그리고 옥시전의 애나이온, 요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즉 스테이블하겠죠.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레조넌스 폼. 자, 그거를 경유를 하고 이 O- 폼에서 키토가 되고 더블 번드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때 이 파워에 의해서 포한 리빙 그룹이지만 X-가 리빙 그룹 떨어져 나가게 되면 더블 번드는 알파 베타 사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메커니즘이 엘리미네이션 1 컨주게이트 베이스 메커니즘이다 하는 것이고, 요거는 주로 2학기 때 다시 여러분들하고 많은 뭐 비슷한 이런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챕터 11 SN2, SN1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2, E2 그리고 E1 변형된 E1CB, 이렇게 크게 5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5개 메커니즘
뭐 조금 더 좁히면 4개의 메커니즘이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 반응이 미치는 4가지 요인들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잘 해주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2학기까지 다양한 그 서브티션 반응과 엘리미네이션 반응의 메커니즘을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챕터 11에서 배웠던 레조넌 그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의 실력, 지식으로 꼭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마지막 코멘트라고 챕터 11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1학기의 마지막 챕터예요. 챕터 14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